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임신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혜택들, 2024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제대로 알아두셨다가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손주 낳을 때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임신 관련 국가 지원 혜택을 모두 활용하는 가정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가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세금 내셔서 만들어 놓은 혜택인데 자녀들이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모두 합치면 최소 수백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임신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두 번째, 교통비와 생활비를 줄여주는 각종 지원. 세 번째, 일하는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 네 번째, 서울 등 지역별 추가 혜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임신했거나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에게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젊었을 때 아이 낳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지원이 없었던 그 시절, 오직 가족의 힘만으로, 이웃의 도움만으로 버텨내셨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아이 키우고 며칠 만에 일어나서 집안일 하셨습니다. 국민의료보험조차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정작 우리 자녀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맞벌이에 바빠서 찾아볼 시간이 없고 주변에 아이 낳아 본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하면 나라에서 주는 진료비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쌍둥이를 낳으면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최대 140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입니다. 새 쌍둥이라면 3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쌍둥이를 낳아도 14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입니다. 무려 6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확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3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가 나오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카드로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의원 비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 구입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가거나 약을 지을 때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이것부터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정부24라는 홈페이지를 아십니까? 인터넷 주소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민원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말은 한 번에 다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임신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하면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행복한 임신 서비스가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혹시 자녀가 인터넷을 잘 못 다룬다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문하면 다 알려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엽산제와 철분제는 무료로 받습니다. 임신 중에 꼭 먹어야 할 영양제 2가지가 있습니다. 엽산제와 철분제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줍니다. 먼저 엽산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엽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엽산은 비타민의 일종으로 임신 초기에 태아의 뇌와 척수가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이에게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먹어야 합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그리고 임신 후에도 3개월까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임신을 확인한 시점부터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 엽산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줍니다. 약국에서 사면 한 달치가 몇만 원 하는데 이것을 공짜로 받는 겁니다. 당연히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철분제입니다. 임신하면 엄마의 몸에서 혈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태아에게도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만들려면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철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4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약 5개월 정도 지원합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임신 사실을 말씀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챙기세요. 기차 타고 다니면 할인 받습니다. 임신 중에는 기차를 타도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와 SRT 모두 해당됩니다. KTX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성과 동반 1인, 즉 함께 가는 사람 1명까지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습니다. 특실은 좌석이 넓고 편안합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에게는 넓은 좌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실 가격이 비싸죠. 그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 등록을 한 날부터 아이를 낳은 후 1년까지 이 할인이 적용됩니다. SRT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와 동반 1인이 특실 및 일반실 모두 30%를 할인해 줍니다. 임산부 인증을 한 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유효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기차표가 빨리 매진됩니다. 특히 임산부 할인 좌석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한 달 전에 미리 예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 수첩이나 임산부 등록증을 영무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임신 중에는 병원비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신 중에는 부인과 병원뿐만 아니라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른 과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임신 중에는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이 약해지고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임산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소화 문제로 내과를 가도 귀가 이상해서 이비인후과를 가도 할인이 됩니다. 병원마다 할인율이 다를 수 있고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임산부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라에서 인정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가 매번 다르다며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검사비가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총 7번의 초음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이 7번 안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7번을 넘어가면 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7번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임신 초기에 2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신 11주에서 13주에 하는 목투명대 검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검사는 태아의 목 뒤에 있는 투명한 조직의 두께를 측정해서 염색체 이상 위험을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임신 20주 이후에 하는 정밀 초음파도 포함됩니다. 아이의 심장, 뇌, 내장 기관 등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의사가 이유를 기입하면 보험이 일부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험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검사를 해드리고 그 이유를 보험 청구 시에 기입합니다. 진료비가 왜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면 병원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환자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건소 무료 산전 검사를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무료 산전 검사를 해줍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임신성 당뇨 검사나 기형아 검사 일부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란 임신 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도 크게 태어나고 출산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무료 검사는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본 검사를 먼저 받고 병원 방문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도 무료로 진행합니다. 모유 수유 방법, 신생아 목욕시키는 방법, 아이 안아주는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는 자녀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꼭 참여해보라고 알려주십시오. 산모 수첩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면 산모 수첩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입니다. 엄마 수첩과 아기 수첩 두 가지를 주는데 이 수첩들이 앞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임산부 할인을 받으려면 이 수첩을 보여줘야 합니다. KTX 할인을 받으려면 보여줘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여줘야 합니다. 이 수첩이 임신 기간 동안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택배비가 따로 나올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배지와 차량 스티커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달면 주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지를 달면 임산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스티커는 차에 붙이면 임산부가 타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해줍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임신 기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차 보험도 할인됩니다. 아이를 갖거나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할인이 있냐면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안전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차량 운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고 적용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자동차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녀 할인 특약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실제로 몸에서 느껴집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여성 근로자 또는 임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왜 이 두 시기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자리를 잡고 기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너무 무리하면 유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는 출산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조기 진통 위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 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나 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동안 매일 이 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검진 휴가도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검진을 위한 특별 휴가를 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거나 반나절씩 나눠서 써도 됩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어지는 특별 휴가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면서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나 며느리가 공무원이라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십시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꼭 알아두세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쉽지 않은 자녀들이 계신다면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임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난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손주가 없으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 난임 지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난임 검사와 시술에 지원을 해줍니다. 체외 수정은 흔히 시험관 시술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난자를 채취하고 아빠의 정자와 결합시켜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 자궁에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직접 자궁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술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냉동 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결혼을 아직 못했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난임치료 휴가 2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으러 가야 할 때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잘 안 되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보건소나 난임 전문 병원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임신, 나라가 지켜줍니다. 임신은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자녀가 임신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면 의료비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어떤 경우가 고위험에 해당하냐면 먼저 나이가 45세 이상인 산모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험한 상황들도 포함됩니다. 조기 진통은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혈압이 높아지고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심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치 태반은 태반이 자궁 입구 쪽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분만이 어렵고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아이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겨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90%까지 지원해주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2024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특실이나 고급 병실을 사용하면 그 입실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90%까지 지원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기 뱃속 상태를 확인하는 태동 검사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태동 검사는 아기가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심장 박동이 정상인지 모니터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배에 띠 같은 장치를 두르고 누워서 검사를 받습니다. 임신 24주 이상에서 자궁 수축이 없는 경우에는 1회, 35세 이상 산모는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36주 이후에는 매주 병원에 방문해서 아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이 시기에 특히 아기가 잘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혜택들입니다.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이상, 엽산제 철분제 무료, KTX와 SRT 기차 할인, 병원비 감면,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와 교육, 산모 수첩 무료 발급, 자동차 보험 할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모성 보호시간과 검진 휴가, 난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만 해도 정말 많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을 알아봅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혜택들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후 1년 이내의 가정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이 약 9만 6천 원을 부담하면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의 5배 가까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임신 중에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농약 없이 키운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통비 70만 원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특별한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에게 본인 명의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병원 검진도 가야 하고 보건소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기관도 방문해야 합니다. 만삭이 되면 걷기도 힘들어서 택시를 자주 타게 됩니다. 이 70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서울시 맘케어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나 딸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꼭 신청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카시트 택시를 공짜로 탑니다. 서울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기를 태울 수 있는 카시트가 장착된 특별 택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기와 함께 외출할 때 카시트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일반 택시에는 카시트가 없어서 아기를 안고 타야 하는데 이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아기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줍니다. 쌍둥이라면 20만 원이 됩니다. IM 택시 앱을 설치하고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승인까지는 약 2주가 걸립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도 무료로 받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북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엄마 아빠를 위한 책 1권과 아이를 위한 책 2권,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든 특별한 맞춤형 책 상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혜택입니다. 임신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독자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별도로 주는 지역, 산후 조리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지원하는 지역 등 다양합니다. 이 혜택들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전화해서 임산부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지원을 검색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녀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하의 어린 산모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훨씬 힘들기 때문에 특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의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 중 꼭 기억하셔야 할 6가지입니다. 첫째, 임신 확인 즉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아이 1명당 100만 원입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입니다. 임신 확인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엽산제, 철분제 등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보건소에 방문하세요. 셋째, 기차 KTX와 SRT 할인을 반드시 챙기세요. 임산부와 동반 1인이 할인됩니다. 산모 수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도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넷째, 산후도우미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임신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과 검진 휴가를 꼭 사용하게 알려주세요. 여섯째, 거주하는 지역의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 서울이라면 교통비 70만 원, 엄마 아빠 택시, 북도움 서비스 등을 신청하세요.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기관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웃들이 도우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들을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쁩니다. 맞벌이에, 집안일에, 임신 중 몸 관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은 혜택입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 비용에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다 받아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사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혹은 직접 정리해서 전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이 정보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부터 생활 정보까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직접 받으신 혜택 중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면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하루 되시기, 건강 하루 되시기.